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국회가 2025년 2월 13일과 14일에 걸쳐 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는 헌법 제256조를 개정하여 새 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의될 개정안은 여당인 프아타이당과 국민당에서 각각 제출한 두 가지 안입니다. 태국 헌법 제256조는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며 개정안은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주판 태국 재무부 차관은 태국 세관당국이 불법 상품 및 연료 밀반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 없으며 일부 언론이 이를 잘못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협력해 콜센터 사기 조직을 단속할 방침이며 세관당국도 불법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태국산업연맹 회장은 미얀마로의 전력 공급 중단이 국경 무역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민이 사기에 당하는 피해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불안정한 정세로 태국산 생필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패통탄 태국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가 중국 태국 수교 50주년임을 강조하며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전략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중국, 태국, 라오스 철도 프로젝트 등 주요 협력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디지털 경제와 전기차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온라인 도박 및 전화사기 근절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법 집행 및 안전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 간 이해와 우정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원자력 평화사무국과 중국 국가 원자력 기구가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개발을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태국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태국 원자력 평화사무국이 협력 조정을 맡고 중국은 태국 인력 교육과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정책 수립, 국민 홍보 등을 포함한 4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입니다. 패텅탄 총리가 베이징에서 샤오미 최고 재무 책임자와 회담을 갖고 태국을 샤오미의 전기차 생산 및 공급망 거점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리는 태국이 아세안 내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고 정부가 투자 촉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샤오미는 2024년 첫 전기차 SU7 출시 후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으며 태국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샤오미는 2010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기술기업으로 스마트폰 및 사물인터넷 산업을 선도하며 2024년부터 전기차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2025년 2월 7일 태국 치앙마이 경찰서는 국회에 공문을 보내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월 9일 오후 2시 대만 국적 피해자가 치앙마이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방콕 지역구의 타이카오나당 소속 차야암폰 만피언타짓 의원이 같은 날 새벽 2시경 치앙마이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한 후 2월 4일 치앙마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회의장에게 체포 승인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미얀마 국경 인터넷 차단 조치에 따라 매손 및 비아와디 인근에서 이동통신 기지국 20곳을 철거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20곳의 접속 차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 인터넷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조사해 불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유출된 통신 심카드가 미얀마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국경 지역 신호 차단으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의 심카드 판매 관리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볼보가 전기차는 중국에서 생산되어 아세안, 중국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태국의 무관세로 수입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다고 밝혔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수요가 높아 판매를 지속하며 3월에는 XC90 마이너 체인지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볼보 태국 말레이시아 총괄은 전기차가 미래 시장의 핵심이지만 인프라 등 시장별 여건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이민국이 방콕 내 한국어학원 2곳을 단속해 불법 취업한 한국인 강사 8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고용한 태국인 학원장을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강사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취업 허가 없이 근무했으며 일부는 태국인 배우자를 통해 체류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강의 시 시간당 200바트, 학원 강의 시 350바트를 받았으며 학원장은 급여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국은 한국인 강사들에게 불법 취업 혐의를, 학원장에게는 무허가 외국인 고용 혐의를 적용해 사법 절차에 넘겼으며 앞으로도 불법 외국인 취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이민국이 한국에서 온라인 사기를 벌이고 마약 밀매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된 한국인 남성 김 씨를 방콕에서 체포했습니다. 2024년 7월 20일 태국에 입국해 체류 허가가 만료된 후 112일간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 컴퓨터 2대, 휴대전화 3대, 은행카드 1장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중국 광저우의 콜센터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중국과 한국 당국의 단속을 피해 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출하고 자금 세탁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태국 라용주 반창 지역의 한 골프장 인근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악취가 나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가방을 개봉한 결과 알몸 상태의 여성 시신이 담겨 있었으며 시신과 함께 10kg짜리 아령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며 어깨 길이의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규명하고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가방을 버린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라오스 전력청이 미얀마 타킬렉 지역의 전력 공급을 줄였고 콜센터 범죄 조직의 전력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이 타킬렉으로의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서 라오스에서의 전력 사용량이 27메가와트까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라오스 전력청은 미얀마 당국과 협력해 불법 조직의 전력 사용을 차단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한해 공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태국 정부가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으로의 연료 공급을 금지하면서 현지에서 유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야와디 주민들은 태국 메소스로 넘어와 주유소에서 연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야와디 주민들은 전력 공급 중단보다 연료 공급 차단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으며 현재 휘발유 가솔 95의 가격이 리터당 25바트에서 32바트로 상승했습니다. 만약 태국이 연료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면 미얀마 상인들은 말라마잉 등 미얀마 내륙 지역에서 연료를 조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얀마 내 주유소들은 차량 한 대당 최대 200바트까지만 연료 구매를 허용하는 등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생필품 공급은 아직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